지금 아직까지 다 해결이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환불을 책임지고 완수하려고 하고요.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아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일단 답답함을 풀어보고자 나왔고요. 사업을 더 이상 팀원하고 인맥하고 연관을 못하니까 중단하라는 내용을 대금 정산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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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5천이 넘게끔 기본에서 역마진을 보면서 매출을 일으켰고 그 일으킨 대금을 저희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추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라든가 회사 경영에 방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다 배임이나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슈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내놓겠다. 오늘 국회에서 출석해서 한 말이거든요. TMF 사태 구영배 대표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른바 이게 TMF 사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일단 회사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 팀온, 위메프. 이건 뭐 소비자들께서 이제 친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직접 가서 구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뭐 Q10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최수영 평론가. 네. 이른바 이제 TMF 사태라고도 그렇죠. 통상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고 지금 뭐가 문제인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티몬과 유메프는 우리 이커머스라고 그러죠. 이른바 전자상거래. 예. 우리나라에서 4위와 5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업체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고 이제 구매자들이 그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겠다고 이제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구매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판매자들한테 구입해서 이렇게 중개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뭐 본인이 물건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있고 그렇죠. 소비자가 있고 중간에 있는 거래하는 업체 있다. 업체죠. 그러다 예. 보니까 플랫폼 업체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7월 8일 날 상품 거래 대금을 제때 셀러에게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못했어요. 팀원과 유메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쪽 셀러들은 자금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미 돈을 지불해가지고 여행 가려고 다 무슨 숙박 예약해놓고 항공권 예약해놓은 사람들은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왜냐하면 예. 이쪽에서 돈을 그쪽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가도 못 가게 되고 지금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와 판매자 피해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예. 근데 이 두 기업의 두 회사의 모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예. 이른바 Q10이라는 회사인데 예.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이른바 G마켓이라고 하는 오픈마켓을 설립한 바로 구영배 회장이 예. 창업한 회사인데 이 본사를 우리나라에 안 두고 싱가포르에 뒀어요. 그러니까 팀원과 이메프는 우리나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팀원과 이메프도 이 구영배 회장이 2022년과 2023년에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회사는 인수합병해서 몸집을 키운 건데 그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미국 회사까지 인수하다 보니까 자금난이 돌아서 결국 지금 팀원과 이메프의 소비자들이 물건 사려고 신청해뒀던 돈들을 거기에 썼다는 게 지금 분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서 자본 잠식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피해액이 2,1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예. 소비자들이 이게 지금 온라인 회사, 오프라인 회사들은 물건 사면 40일 만에 결제해줘야 되는데 예. 온라인 회사는 2달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미정상 금액이 돌아오면은 1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7월 11일, 7월 24일 소비자들이 팀원과 인메프 본사 앞에 가가지고 우리 돈 해결해 달라. 이렇게 지금 시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예. 국회가 지금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한 판매사도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그런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뭔가 제때 처리가 안 돼서 피해를 보는 거고요. 중간에 돈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물어줘라. 아니면 판매 대금 줘라. 근데 주지 못하는 상황.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난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과 조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영배 대표가 있어요. Q10. 그러니까 Q10이 모회사예요. 그 모회사가 밑에 티몬과 위메프라는 회사를 각각 갖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이게 사태가 터졌을 때는요. Q10 지분 전체 매각권과 담보를 활용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갖게 되죠. 근데 채 8시간 정도 지난 뒤에 이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 회생 신청. 그리고 구영배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김성주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저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법원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이 묶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회생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 회생제도라는 것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파탄을 직면한 회사나 뭐 사람이 이 부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을 해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이것 자체가 이제 기업을 계속할 가치가 뭐 파산하거나 청산하는 가치보다 크다고 할 때 이제 법원에서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생 절차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예. 이 개시를 이제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인가가 이제 적당하다라고 하면 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존 처분 명령이라든지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존 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회사가 이제 회사가 곧 이제 그 관리가 들어갈 거니까 예. 이 부분 내가 좀 방만하게 경영해야지 이렇게 해서 뭐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든지 아. 아니면 또 자금을 차입해 버린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것이 보존 처분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회사에 뭐 부동산이 있다든지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사무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채권자들 중에 일부가 뭐 강제 집행을 해서 이 사무실이 없어진다거나 하면 예.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강제 집행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포괄적 금지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두 명령을 통해서 예. 회생을 이제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 회사의 현상 자체를 일단 유지하는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 예.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 돈 그대로 다 딱 이 상태로 멈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인데 문제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 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뭐 집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당장 나는 지금 채권을 빨리 받아서 돈을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물건을 납품한 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물건 판매하는 이제 판매자분들이 이게 매달 정산을 받아서 본인도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온 데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여기에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돈 자체를 나는 빨리 이 티몬이나 UMF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는 본인 자체도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각에서 것이죠. 지금 나오는 게 이러다가 지금 거기에 판매하신 분들이 여러 기업도 있고 큰 기업, 작은 기업 다 있을 텐데 이러다가 줄도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던데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약이라도 결제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줄도산이 발생할 수도 있는 데다가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만약에라도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뭐 1억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1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억 중에 일부만 받으라고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깎는 거예요? 그렇죠. 깎아줘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만 받으라고 보험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이게 지금 2달 후에 정산이니까 이제 예. 받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정산 기간도 조정을 해줘서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만 월씩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빨리 내가 대금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금액 자체도 깎인 데다가 천천히 지급이 되니까 실제로는 이제 도산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이 업체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도 또 도산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줄도산이 발생할 수 연쇄적이네요, 있다. 그렇게 예, 되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단순히 이 두 회사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고 관련된 다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그 고객, 그 판매자 그리고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자, 사과를 하실 감사드립니다. 때는 고개를 숙여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시죠. 다시 한번 사과해 주세요. 정확하게. 일어나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 부분들을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그 반드시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긴급 어차피 도망갈 수 없다.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을 좀 주시라. 시간을 근다고 해서 뭐 3년을 주라는 얘기 아니고 한 6개월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조금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진짜 죽게 하면 살기로, 사실은 죽게 하면 살기로가 아니라 살 길은 없습니다. 죽기로 매진할 것이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시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세금 투입해 달라는 얘기냐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본인이 사제 출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이 정부나 뭐 금감원 쪽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좀 양치기 소년 같은 면이 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구영배 대표가 어떻게 이제 사제 출연을 할 거냐라고 보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룹의 지분을 포함해서 다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일단 한 가지 변수는 이 지분 자체의 가치가 과연 지금의 피해를 메꿀 만한 규모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최수영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대로 1조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지분을 처분해서 어떤 돈을 조달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지분 자체가 그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팔았을 때 가치가 있으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가 이미 예전부터 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좀 건전하지 못한 경영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지분을 처분한다라고 하더라도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을 다 팔고 그룹 차원에서 어떤 액수를 다 동원하겠다라고 해도 그 액수 자체가 피해 규모를 덮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도 구영배 대표가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본인이 지마켓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액수, 그러니까 몇백억 정도의 그 재산을 얻었는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다 거의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업을 벌이느라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투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사재가 뭐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사재 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업회생 신청 기습적으로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언행 불일치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담보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관련 내용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관의 인사 말씀이나 아니면 업무 보고 자료에 이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이 저는 있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 달 소산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계부처로부터 2,134억 원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 판매 피해를 확인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6월이나 7월 달에 정산 대금이 나오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구영배 대표는 자금이 없다고 계속 하는데 자금 추적을 지금 금감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자금 확인 중이고 사실은 저희가 가급적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계속 보여준 행동이라든가 언행을 볼 때 사실은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말에 대한 신뢰는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시기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검찰의 수사 의뢰를 주말 지나기 전에 이미 해놓은 상태고 최수영 평론가. 이게 정부 당국도 지금 굉장히 뭔가 불만이 많은 거 갖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정부 당국 자체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저에게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 티몬과 IMF가 2년 전에요. 벌써 자본 잠식 상태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깨닫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자구책을 내겠다 그래서 양자 간의 경영 협약 개선을 맺었습니다. 경영 개선 협약을.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무려 자본금이 잠식된 자본금이 9천억 원입니다. 올 4월에 위메프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기업 존속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행태가 왜 더 나쁘냐?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자금 압박에 몰리니까 10% 할인권을 돌렸어요. 최근에? 예, 최근에요. 이게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져봐야 될 문제네요. 그리고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를 했고 정부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어쨌든 지금 그 구영배 대표가 6개월만 시간 주시면 뭐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이 얘기는 협박성 발언이에요. 본인의 책임을 먼저 질 건 지고 그다음에 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정부가 그다음 상황을 해주면 됩니다. 김성수 변호사.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다고요? 지금 구영배 대표가? 그럼 수사도 이제 진행될 건데 어떤 혐의가 가능해 보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출국 금지는 구영배 대표랑 그리고 이제 위메프 대표 그리고 티몬 대표 그리고 큐텐 코리아가 있습니다.
푸텐코리아 대표까지 4명이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태고 예. 이 4명이 각각의 죄로 일단은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기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기 같은 경우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이제 사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6월이나 7월에는 정말로 정산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판매 업체가 판매 물품을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예. 이 부분이 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지금 현금 상품권을 10% 싸게 이제 매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사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횡령 배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횡령 배임 같은 것은 이 업무상 어떠한 이 사무를 맡은 사람이 이 배신적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횡령을 한다든지 이럴 때 성립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위 씨를 올해 초에 이제 인수할 당시에 40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오늘 질의에서 답변을 했었고 이 400억 관련해서 그 티몬과 UMF의 자금도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이라도 이게 그러면 티몬과 UMF라는 법인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약이라도 판매업체와의 관계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으로 횡령 배임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 검토가 현재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